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8주 만에 해서 좀 뻘쭘하네요. 8주 만에 해서 좀 뻘쭘하고, 뭐 이렇게, 여기 다 초보자들이시죠? 처음 공부하시나요? 해보셨어요, 공부? 자세히는 안 해봤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거야? 네. 봐보셨어요, 시험을? 네. 공부 처음 하시나? 그, 연기는 주로 이제 뭐랄까 초보자들, 초심자들이 많이 들으세요. 왜냐면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거의 다 다루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듣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직접 관련 없는 부분도 조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2차 시험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부분은 관계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일단은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통 이제 한번 일기 때나 제가 지난번에는 연기를 안 했어요. 연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회사 재직 중이어서 뭐 강의를 할 수 없었고, 보통 일기 때 들으신 분들은 끝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끝까지 따라오시는데 뭐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기 샘플이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초보자들보다 유해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 시험 보고 어쨌든 응시 인원 중에 대부분이 이제 유해일 거 아니에요. 새로 유입되는 인원이 아니라면은 그런 분들 이제 샘플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좀 몇 마디 할게요. 이번에 뭐 시험 나온 거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해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1교시는 뭐 사실 다 잘 봤을 거라고 믿어요. 1교시는 다 잘 봤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도 사실 이제 1-1문은 잘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워낙 여러 번 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2문 일반적 구속력도 여러분들이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는 안 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불이익 취급해서 판례를 하나 딱 유일하게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암기하고 있었다면은 어떻게든 주먹구구식으로 판례를 썼겠죠. 그 여러분들 판례를 썼으면 어쨌든 기본 점수 이상 나오니까 쫄지 마시고 결과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들 동의 카페에 올리는 글 보면서 그런 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쫄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쫄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남들 이렇게 동의 카페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지금 잠깐 했던 거는 이제 지난번 이제 2기, 3기 저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아마 제가 동의 카페에 아무 글도 안 올리니까 막 불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연기 1기, 2기는 보통 이제 오전에 3개가 샘플로 열려요. 알고 계시죠? 3개가 샘플로 열리는데 이 샘플 열리는 건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요번 2기 때부터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복습 동영상이 100% 열리는 사람도 있고 100%안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30% 열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떤 경우에 100% 열리고 어떤 경우에 30% 열리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샘플은 무료로 무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봐도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OT는 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샘플 동영상을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좀 찍을 거니까 처음 하시더라도 쫄지 말고 좀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 게 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책 안 펴도 괜찮거든요. 책 안 펴도 되니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칠판에다 쓰는 거 전혀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자는 이거 장은 때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100대 처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예컨대 이거에 뭐 취지라고 한다면은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범죄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굳이 또 하나 만들면은 교화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 자를, 뭐 이런 취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낱낱이 분해해서 배우게 돼요. 여기 타인의 집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것을 훔치다. 그래서 이 타인이 무슨 뜻인가에 관해서 분해를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타인이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사촌 친척이다. 사촌 친척이다라고 하면 얘를 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를 과연 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여기에서 다만 사촌이네 친척은 뭐 타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단서 규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런 게 없다면은 타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겠죠, 그죠? 이거에 관해서 분해해서 또 공부를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집에서 훔치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집에서 훔치다인데, 이 집에서 훔친다는 걸 어디까지를 집으로 볼 것인가, 마당도 집으로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타인이 물건을 집 밖으로 들고 나와서 훔친 거는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될 거고요. 여기 집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훔치다라고 돼 있죠? 물건을 훔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궁금하겠죠? 물건은 뭘 물건이라고 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물건은 뭘 물건이라고 말하는가, 뭐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컨대 여기에서 타인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썼어요.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거기에다 몰래 전선을 연결하고 끌어다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를 이 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훔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려서 안 갚은 것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게 될 거는요, 이런 법조문을 배우게 되면은, 법조문이 하나 있으면요,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해서 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곱씹어 볼 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대부분을 독학으로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을 독학으로 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을 버릴 수 있고요. 대부분을 다 버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판에 가져가셔서 진짜 시험에 나오는 엑기스만 딱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요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의의고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대부분을 독학으로 다 처리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알맹이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타인을 뭘로 해석하는가, 물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집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것만 암기하고 계시면은 목차 같은 것도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연습을 해볼까요? 뭐 예컨대 뭐 이렇게 있다고요. 음식점에 애완동물을 데려온 자는 벌금 100만 원이다. 뭐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뭐 취지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취지. 음식점을 조용히 정숙하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런 법조문을 만들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요건을 한번 분해를 해보자고요. 요건을 분해해보면 첫 번째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이 음식점이라는 거, 이 법조문 있잖아요. 이 법조문에서 여기에서 미안한데 효과는 이게 효과예요. 요게 효과예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식점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음식점이라고 말하는가?
고민이 되겠죠.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고민 되겠죠. 그럼 커피숍은 음식점인가?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돼 있어요. 애완동물이라고 돼 있는데, 의미가 애완동물하고 아주 가까운 애완견, 이런 걸 들고 오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 애완견은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일반인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왔다고 봅시다. 맹인 안내견.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끌어주는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과연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견해 대립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허용해야 된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마는가 라고 고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명히 보면 애완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투견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싸움하는 개 있잖아요. 그럼 투견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법조문엔 분명히 애완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견해 대립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뭐 데려온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데려오지 않고 여기 있는 애완 투견이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범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애완동물을 데려온 게 아니라 투견이 사람을 끌고 왔다.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투견이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도 과연 이 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낱낱이 분해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목차도 따로 외우실 필요 없는 거고, 아, 여기 있는 나는 이 해석만 외우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효과는 뭐예요? 여기 효과예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벌금 100만 원. 여기를 요건을 충족하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는 법조문만 다 배우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법조문만 다 배우면 되는 건 아니고요. 노동법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그 다음에 노조법 같은 게요,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백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공백은 거의 대부분 판례가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에 없는, 법조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외우셔야 돼요.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법조문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베이스를 깔고 났으면은 OT는 오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깔아 놓을게요. 오늘 오전에는요, 임금 부분을 좀 깔아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개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농담이 아니고요. 개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고용이라고 할까요? 계속고용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잘리냐 안 잘리냐의 문제예요. 회사에서 내가 잘려서 나가야 되냐 안 잘려서 나가야 되냐. 그래서 돈, 그 다음에 계속고용,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해고,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임금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오전에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깔아 놓을 테니까, 복습 동영상 100%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샘플로 여러분들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틀어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문을 한번 펴보실래요? 근로기준법 2조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맨 앞 진도는 오후부터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맨 앞 진도는 오후부터 나갈 거니까. 어디를 피시냐면요, 그 여러분들 법전 203페이지예요. 203페이지에 근로기준법 2조 1항 5예요. 피셨어요? 피셨죠? 자, 2조 1항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래서 5에 보면 임금이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법에서 임금이란 다 이 뜻이에요. 이 법에서 임금이란 다 이 뜻이에요. 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이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의의는요, 제가 이거 다 적기는 너무 기니까 그냥 요렇게만 적을게요. 자, 그럼 요것을 낱낱이 좀 분해를 해볼게요. 이건 그냥 사용자라고 할게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방금 전에 애완견 얘기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죠? 여기 저희가 가장 기본은 여기 있는 걸 낱낱이 분해하는 거예요. 공부의 기본이 낱낱이 분해하는 건데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사용자는 뭐고 근로자는 뭡니까? 이렇게 되실 수도 있죠. 사용자는 뭐고 근로자는 뭡니까? 라고 하는 건 이따 오후에 할게요. 미안해요. 요거는 오후에 할게요. 요거는 오후에 하는 거고 아마 민법을요. 여러분들 1차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 파트에서 제일 먼저 펴보면은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아마 이제 법원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법 1초에 보면은 성문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법원을 가장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법원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이 주체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인, 사람은 뭐냐? 주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제 사람은 뭐냐? 막 뱃속에 있는 애기도 걔도 사람이냐? 이런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도 걔도 사람이냐?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아니고요. 주체가 될 수 있냐? 권리 능력에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도요. 여기 얘네들 주체를 먼저 배워야 돼요. 얘는 뭔데? 이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복습 동영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위해서 요거를 먼저 배우는 거니까 사용자는 일단 사장님이구나. 근로자는 일단 직원이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은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또 원래 다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경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대부분은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주는 돈이면 일단 임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종래에 여기에서 쟁점이 됐던 것들은요. 요런 것들이에요. 뭐냐면요. 팁이요, 팁. 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뭐 봉사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런 거 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팁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음식점에 가죠.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죠? 음식을 시켜 먹고 나서 거기 이렇게 보니까 서빙도 빨빨 해주고 고마워요. 그죠?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만 원 쥐어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사장님이 아니라 고객이 거기 직원한테 돈 만 원 쥐어준 것도 과연 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쟁점이 발생하겠죠. 사장님이 지급해야 된다면서요. 근로자한테 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쟁점이 발생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봉사료를요. 사장님이 모읍니다. 사장님이 이게 한데 모아요. 모아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면은요. 사장님이 모아서 봉사료를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분배를 하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그런 거는 임금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예로 들었던 거 있잖아요. 정말 거기 직원 손에 딱 쥐어주고 그 직원이 받아가지고 아싸리 하고 지갑에 바로 넣을 수 있겠죠. 요런 거는 임금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종래에 쟁점이 됐던 것들은 요런 거예요. 이 택시 스펠링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글로 쓸게요. 택시라고 할게요. 택시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30대시죠? 아니에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20대예요? 그래요. 다들 30대 얼굴을 하고 다녀요. 여기 있는 택시가요.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은 요즘에 택시 보통 이제 카드로 찍잖아요. 티머니 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이렇게 찍잖아요. 예전에는 현금을 줬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0대라서는 치더라도 택시 타봤을 거 아니야. 한 번쯤은 10대 때.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회사에 산학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갖겠죠. 그죠? 자기가 가질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받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회사에다가 내겠죠.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잖아요. 나머지가 가지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과연 저 돈을 사장님이 준 거야? 아니면 고객이 준 거야?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죠? 고민이 될 건데, 그래서
사장님이 지급해야 되는데 고객이 준 것도 과연 임금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굳이 판례는 요걸 그것도 그냥 임금으로 본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해요. 사장님이 줘야 되는데 고객이 줬단 말이에요. 고객이 줬지만 어쨌든 판례는 요걸 임금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쟁점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쟁점이, 왜냐면 요즘에는 거의다가 그거잖아요. 팀원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없고 종래에는 사장님이 직접 안 줬지만 임금으로 봤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해하고 있는 건데 명칭을 불문한다는 거. 여기에 명칭을 불문한다라고 써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주는 게 명칭이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명칭이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기타 다른 설명을 안 할게요. 무슨 수당이라고 붙이던지 무슨 비 이렇게 붙어 있던지 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요. 무슨 수당이라고 붙이던지 무슨 비라고 붙이던지 아무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 전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일체의 금품이라는 거. 일체의 금품이라는 거는 꼭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뭐라고 할까요? 오디오를 준다고 합시다. 저기 테레비를 준다고 하자고요. 테레비를 줘도요, 임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테레비를 줘도 임금이 될 수 있는 거고, 저희 시험을 한 예로 들면요, 21회 때 금을 줬어요. 21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21회 때 보면 1교시에 금을 줍니다. 금덩어리를 줘요. 금덩어리를 주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현에 의하면요. 이 표현에 의하면 금덩어리를 주던 은덩어리를 주던 전혀 임금인 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임금이 아닌 거랑은. 그죠? 이해되세요? 금덩어리를 줘도 임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 가장 핵심이 여기에요. 근로의 대가여야 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주는 거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한 거 다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사장님이 지급해야 돼요. 근데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체의 금품, 뭐든지 상관없어요. 테레비든 냉장고든 아니면 강제 통용력 있는 화폐, 즉 현금으로 주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뭘로 나가야 돼요? 근로의 대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근로의 대가가 아닌 걸로 나간 거는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걸로 나간 거는. 여기에 관해서요, 여러분들은 판례 법리가요 굉장히 길거든요. 판례 법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할 일 없으시면 혹은 공부를 하기 싫으시면 샘플을 계속 돌리시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연기 끝나기 전까지 다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1개월 남았다고 하지만요, 미리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노동법은요 암기량이 많지 않아요. 에이, 1, 2교시 150점인데 암기량 제일 많기, 그렇지 않아요. 암기량 많지 않아요. 암기량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암기량은 오히려 딴 과목이 더 많아요. 행정 같은 것도 암기량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경영조직이라는 선택 과목 하시면요, 그것도 아마 암기량이 꽤 될 거예요. 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암기량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거 선택 과목으로 하시면요, 그런 거는 이제 암기량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 같은 거는요, 빨리빨리 해놓으시면요, 상당히 편하거든요. 상당히 편하니까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암기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어디 피시냐면요, 저희들 교재 9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90페이지 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자 3번 밑에 아라비아 2번 근로의 대가 이렇게 돼 있죠? 조금 굵은 글씨로요.
목차 2번 근로의 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3기까지 만약에 계속 들으신다면요, 대부분 판례를요, 똑같은 판례를 저한테서 최소한 5번, 최소 5번 이상, 1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만 들어도 웬만큼 암기가 돼요, 현실적으로. 믿거나 말거나인데 웬만큼 암기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데, 근로의 대가에 관해서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근로의 대가로 보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자, 판례는요, 계속적,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라고 있는데, 미안한데 여기는 5호라고 할게요. 5호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걸 왜 플러스로 5호라고 바꿨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급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임금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급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판례는 이 정기적이라는 의미에 관해서요, 정기적이라는 의미에 관해서 임금 여부가 문제됐을 때 이 정기적이라는 의미는 뭐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정기적의 의미가 뭡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통상임금에서 판례는 정기적을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성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기적의 의미가 100%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고민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이거나 요거 플러스 거기에다가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적인 건 뭐냐? 계속적인 건 뭐냐면요, 요거는 일정한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격이 일정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지급한다는 거죠. 1월에도 지급했는데 4월에도 한번 지급하고, 그러다 가만 보니까 9월에도 한번 지급했는데 11월에도 한번 지급하고, 어쨌든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반복성을 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간격이 일정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둘 중에 하나이면서 지급 의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판례는요, 어쨌든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지급 의무가 뭔데요?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지급 의무가 뭔데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급 의무가 뭔지. 자, 지급 의무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계약서를 하나 쓴다고 하자고요. 계약서를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1시간 일을 하면은 7,000원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1시간에 7,000원을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됐죠? 그랬더니 1시간 일했어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으면 7,000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악덕업주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업주 쓰레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했으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급 의무는요,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어딘가 계약서 같은 데 써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서 같은 데 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판례는 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요, 근로계약이나 아니면 나중에 배우게 될 취업 규칙,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배우게 될 단체 협약에 의해서 발생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여기에 발생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로 써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기 써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지급 여부를 사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판례는 거기 사용자가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 밑에 써 있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다. 즉 써 있으니까 거기 써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는 여기 써 있는 순서대로 암기하세요. 지급 여부가 있다는 거는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먼저 나와요. 이거 보시면 이게 먼저 나오는데 지급 여부를 사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발생 근거 어디 있냐? 그 계약서에 써 있거나 아니면 취업 규칙에 써 있거나 아니면 단체 협약 같은 데 써 있는 걸 말하는 거다. 거기 이렇게 또 써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 또 뭐 있어요? 발생 근거가 심지어는 뭐에 의해서도 가능하대요. 써 있지는 않지만은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지급하면 사장님이 또 주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사장님이 왠지 또 줄 것 같아. 그래서 관행에 의해서 당연히 관행이 성립해서 당연히 지급될 정도로 당연히 나한테 지급될 정도로 관행이 성립한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써 있으면 물론 나이스겠지만 써 있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해갖고 사장님이 나한테 지급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관행이 성립된 경우도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즉 어디에? 이런 데 써 있다는 거죠. 이런 데 써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예요? 안 써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해서 관행이 성립한 경우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발생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급 의무의 발생이요. 지급 의무의 발생이요.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도 좀 비교해서 볼게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거는 이런 거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판례를 보니까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지급 의무 발생 근거는 저런 데 써 있으면 되는데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와갖고 승주야, 저기 게시판이 좀 지저분하니까 게시판을 좀 깨끗하게 좀 꾸며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뭐예요? 일단 가가지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게시판을 꾸밀 수 있는 뭘 삽니다. 뭐 하드보드지? 뭐 이런 것도 사고요. 풀도 사고, 테이프도 사고, 그 다음에 색종이도 사고, 그래갖고 게시판을 뭐 이렇게 예쁘게 하면 꾸미겠죠. 이렇게 예쁘게 꾸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거 내 돈으로 샀죠.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사장님한테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사장님 저 이렇게 해서 게시판 꾸몄으니까 이런 거 주세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장님은 당연히 줘야 돼요. 그죠? 줄 거예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비변상적 금품.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에 뭐 출장비, 그 다음에 뭐 사무용품 이런 거를 구입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이런 걸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회사는 안 다녀봤다 손 치더라도 그죠? 안 다녀봤다 치더라도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내가 영수증을 첨부해갖고 사장님한테 주면은 사장님은 나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지만은 여기 있는 이 실비변상적인 건 제 3물건에 관해서 지급하는 거 이런 거는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출장을 갔다 옵니다. 승주야 2시부터 6시까지 어디 좀 갔다 오니라. 그러면 갔다 오겠죠. 그러면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전철 탈 수도 있어요. 타갖고 영수증을 첨부하겠죠.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겠죠. 그런 거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일하는데 실비로 사용한 거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니까, 혹은 계약서를 보니까,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칠순이면, 아니면 뭐 팔순이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 저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그럼 여기 30만원 지급 이렇게 써 있으면, 사장님 30만원 줘야죠. 그죠? 그런 거는 뭐예요? 지급 의무는 있어요. 지급 의무는 있죠? 상황 이해되세요?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죠.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내가 결혼한 게 근로 제공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니잖아요. 그죠? 사장님한테 근로 제공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급 의무는 있지만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임금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여러분들 만약에 교과서를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은혜적 혹은 호의적 금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은혜적, 호의적, 금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임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요. 저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된다.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사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발생 근거는 어디에 써있다. 종인가에 어딘가에 관행이 얘도 상관없는 거다. 근데 뭐예요? 그 지급 의무가 있긴 있을 때 그 발생이 뭐예요?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는 뭐예요? 문방구에서 물건 사온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했을 때 돈 주는 거, 이런 거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죠?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적이거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거 임금이 아니라고요.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있어요. 지급 의무는 써 있잖아요. 있지만 임금이 아니라는 거. 되시죠? 자, 그래서 90페이지로 이렇게 가보시면요. 제가 이제 거기 아라비아 2번에 근로의 대가라고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이거 막상 외우려면 빡세요, 나름. 이거 외우려면 빡세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샘플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요. 여기 있는 90페이지의 아라비아 2번 아래에 있는 쭉 내용, 동그라미 1번부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써지면 더 좋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샘플이니까. 좀 숙지를 충분히 하세요. 숙지를 충분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니까 방향타를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타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떤 판례를 보니까 뭐 고열 작업 수당을 임금으로 받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판례를 보니까 복리후생비를 임금으로 받어. 근데 또 어떤 판례를 보니까 가족 수당을 임금으로 받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냐? 가족수당은 임금이야. 고열 작업수당은 임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편견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판례를 뭔가를 하나 보고 나면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거를 주객이 전도돼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법리를 공부를 안 하고요. 고열 작업수당은 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어떤 사례에서 가족수당을 임금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가족수당을 임금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복리후생비를 임금으로 어떤 판례에서는 봤지만은 또 다른 판례에서는 임금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판례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마다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똑같이 가족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도요, 거기 지급하는 요건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급하는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수당은 임금이고 무슨 수당은 임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법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법리를 공부하시고 어떤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 임금인지 아닌지는 뭐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어떤 판례 보니까 가족수당 임금이었어. 그러니 이것도 임금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아, 명칭 상관없어. 일체의 금품이니까 여기에서 금으로 줬지만 상관없어. 사장님이 지급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아,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했어. 봤더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볼 거야. 지급 의무가 있는지 보니까 어딘가에 써 있어. 어딘가에 써 있어요? 써 있구나. 아, 사장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게다가 어딘가에 써있기까지 해. 어디가 써있기까지 한데 뭐예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 아니야. 이거는 이런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이야. 아니야. 여기 있는 요것들을요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판단하는 거지. 가족수당은 임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사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 취업할 수도 있죠. 취업했거나 아니면 현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수당은 임금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고객이 왔습니다. 고객이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봤던 걸 얘기를 꺼냅니다. 가족수당이요. 이게 임금이 아니라고 회사에서 뺐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그거 수험생 때 공부했는데 가족수당 임금이지. 1초도 고민 안 하고 그 임금 확실한데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뭐 이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적용해 보면서 계속 물어가면서 취업규칙을 뽀려 오십시오. 계약서를 갖고 와 보십시오. 이러면서 판단을 해야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수당은 임금이다 아니다 이딴 식으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91페이지 보세요. 91페이지 보면은 자, 로마자 4번에 뭐 임금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라비아 1번에 이제 뭐 호의적 금품 이렇게 나와 있죠. 의례적 좀 이상하네요. 저 의례적이라고 써 있죠. 은혜적이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책이요. 좋은 책이에요. 이제 뭐 1판을 보신 분들 없으시죠? 1판 보신 분들 없으실 테지만요. 이게 1판에 비해서 제가 개선을 진짜 많이 했어요. 1판은요. 좀 별로였는데 개선을 많이 했는데 좀 표현이 이상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은혜적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의례적이라고 썼나봐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면은 아라비아 2번에 뭐 실비변상적 금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드린 거예요. 법리를 설명하다 보면요. 세부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리후생비가 나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거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 복리후생비는 앞으로 임금이라고 할 거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라고 할 거야. 이것도 필요 없고요. 좋은 회사는 그런 것도 줍니다. 그런 것도 줘요. 뭐냐면은 카드를 한 장 줘요. 카드를 한 장 주면서 3개월에 근데 이거 뭐 복지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한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포인트를 넣어주는 회사도 있어요. 현금처럼 쓰게끔.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러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복지 포인트도 그럼 임금인가? 이게 고민되잖아요. 실제로 올해 하급심의 복지 포인트가 이제 임금에 해당되는가에 관해서 하급심에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지방 법원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온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거는 임금이야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절대 갖지 마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임금성이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1회 때 문제처럼 금덩이를 줄 수도 있지만은 금덩이를 줄 수도 있겠지만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상여금 같은 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걸 임금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상여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태어나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갓난아기와 같아서 상여금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쯤 들었을 텐데 이 상여금이라는 표현은요 법조문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상여금이라는 게 뜻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여금이요 어떤 회사는요 성과급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성과급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요 그냥 기본급과 같은 그냥 의미로 사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본급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심지어는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해요. 사람인 같은 데 들어보니까 연 상여금 600% 지급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600% 지급인데 가만 보니까 기본급이랑 비슷해. 뭐냐 다니기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600%라고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급하고 유사하게 사용되는 데도 있어요. 어쩔 때는 실적이 좋으면 주는 데도 있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 실적이 누구의 실적이냐에 따라서 경영실적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뭐 경영성과급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죠. 경영성과에 따라서 주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회사가 운영이 잘 돼서 마진이 좀 많이 남았냐 안 남았냐에 따라서 주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진이 얼마나 남았냐 안 남았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개인 실적에 따라서 이것도 뭐 개인 성과급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거에 따라서 연동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상여금은 임금에 관해서 별도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상여금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꺼냈으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별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한 거 있죠? 사장님이 지급해야 되고 일체의 금품이요. 그 다음에 명칭을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되고요. 저기에 해당되면은 임금인 거예요. 이거는 별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에서 임금이라는 건요. 다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플러스 뭐예요? 지급 의무가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임금이 되는 거예요. 상여금도요. 상여금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사장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딘가에 쓰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취업규칙에 써 있어요. 자, 취업규칙을 딱 폈더니 예를 들어서 제7장 성과급 이렇게 써 있어요. 7장 성과급 이렇게 했더니 요런 기준을 갖추면은 너희한테 요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를 매겨가지고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급 기준이 써 있거나 아니면 지급액이 써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급 언제 너희한테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써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취업규칙에 내용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써 있을 수 있는데 상여금도요.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임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다면요. 근데 아까 전에 공부한 것 중에 뭐였죠? 개별 근로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여기 보면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성과급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 그동안 성과급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바퀴를 만드는 회사예요. 타이어 휠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막 타이어 휠이 엄청 잘 팔렸어. 사장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오케이 너희들 기본금에 200%씩 이번 달에 그냥 쏜다. 그러면서 그냥 쌌어요. 아니면 너희들 전부 다 200만 원 쐈어요. 근데 또 성과가 안 좋으니까 또 없네. 사장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어요.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부는 멍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 보니까 개인 성과급,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했던 거 임금으로 본 사례가 있어. 그럼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개인 성과급은 임금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성과급도 임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임금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요. 정해져 있으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 기분파 사장님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경영 성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따라올 만하죠? 펜을 드시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밑줄 그어볼게요. 자, 92페이지 보실래요? 92페이지 보면 판례가 박스가 좀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 보면요. 약간 어두운 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 밑줄 그은 데 보이시죠? 거기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케이스에 임금으로 받네요.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약간 사장님 맘대로 지급하는 느낌을 갖죠? 그런 경우에는 또 임금으로 안 받다고 하네요.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를 보실래요? 그 밑에 판례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 그 다음에 지급 액수, 지급 시기 등이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거를 반대로 한번 돌려서 해석해 볼까요? 반대로 돌려서 그러면은 지급 기준, 액수, 시기가 만약에 정해져서 규정에 어딘가에 있었다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괜찮죠? 자, 넘어가 볼게요. 94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판례 보니까 부정된 사례, 그렇게 해서 개인 성과급이 임금으로 안 본 사례도 있네요. 안 본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회사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답안지 쓰다 보면은, 뭐 회사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현대자동차 판례에서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 판례는 현대자동차야라고 뭐 그냥 현대자동차 사례였어라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면은 상관없는데요. 네, 이거 현대자동차 반드시 외울 거야. 이건 내용은 모르지만 현대자동차야. 이렇게 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동원증권이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거든요. 근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동원증권이든 현대증권이든 뭔 상관입니까?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93페이지 보니까 개인 성과급인데 또 임금으로 본 사례도 있죠. 여기는 요거는 금강제야가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인데요.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 그래서 상여금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있으면은 임금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장님 맘대로 하면은 임금으로 안 보면 되겠구나. 나는 앞으로. 되셨죠? 그래서 조금 지금 한 55분 정도 됐거든요. 55분 됐는데 제가 요즘에 수업을 들어보니까 제 집중력이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분은 안 가는 것 같고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집중력이 저랑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그냥 40분에서 50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초과한 것 같으니까 지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